역습. 코너킥 실점. 토트넘 2주 동안 뭐했나? 무기력한 토트넘. 북런던 더비 패배. 토트넘 vs 아스날. 우리가 기회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토트넘은 지난 28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아스날과 맞대결서 2에서 3으로 패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상대의 맞춤 전술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내리 3골을 내주면서 후반 2골을 만회했음에도 패배했다. 이날 승리로 아스날은 승점 80, 25승 5무 5패를 마크하면서 리그 우승을 향해 다가섰다. 직전 첼시전 5에서 0대승에 이어 숙적 토트넘 상대로 북런던 더비서 3에서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했다다. 반면 토트넘은 뉴캐슬전 0에서 4패에 이어 다시 한번 대패하면서 자멸했다. 이제 첼시와 리버풀 원정을 앞두고 있기에 사실상 4위 진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승점 60, 18승 6무 9패. 위 토트넘은 아스턴 빌라, 승점 66와 승점 차이에다가 골득실에서도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전술이 완전히 읽힌 토트넘 포스텍. 세트피스 수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더 크다. 여기에 토트넘은 뉴캐슬전 대패, 0에서 4패로 인해서 득실, 아스턴 빌라 플러스 21, 토트넘 플러스 16도 밀린다. 당초 기대했던 5위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불투명하다. PL위 맨시티와 아스날이 모두 탈락하면서 분데스리가가 세리에 A에 이어 2위로 UCL 5장 확보가 유력한 상태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전 예상대로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진을 형성했다. 그는 티모 베르너,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와 공격진을 이끌었다. 다른 경기와 마찬가지로 원톱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출전하면서 해리 케인과 테오 월콧 19경기를 제치고 북런던 더비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5에서 2016 시즌 이적 뒤 손흥민은 19번이 아스날전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었다. 여기에 리그 기준으로 1골을 추가했다. 전술이 완전히 읽힌 토트넘 포스텍. 세트피스 수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더 크다. 이날 전반은 양팀의 컨셉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내내 운영하고 있는 플랜 A를 그대로 선보였다. 반면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철저하게 토트넘 엔지볼에 맞춤 역습 전략을 가져왔다.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을 노렸다. 아스날의 플레이가 적중했다. 전반 15분 아스날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호이비에르가 제대로 공을 걷어내지 못한 것이 굴절돼서 실점으로 이어졌다. 토트넘은 바로 판더 펜의 슈팅이 골문을 가르면서 반격했으나 비디오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이 오프사이드가 컸다. 토트넘은 휘청거렸다. 아스날은 전반 27분 사카가 하베르츠의 롱패스를 받고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점수 차이를 벌렸다. 여기에 하베르츠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을 넣으면서 빠르게 3에서 0으로 달아나면서 토트넘이 그대로 무너지나 싶었다. 전술이 완전히 읽힌 토트넘 포스텍. 세트피스 수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더 크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벤탄쿠르 대신 파페사르를 투입했다. 여기에 후반 18분 메디슨 대신 히샬리송, 피에르 호이비에르 대신 이브 미수마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투입과 동시에 손흥민은 좌측윙으로 빠졌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로 다가왔다. 후반 18분 아스날의 공격을 차단하고 나서 토트넘은 바로 역습에 나섰다. 여기에 상대 골키퍼 라야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로메로가 공을 가로챈 이후 마무리하면서 1에서 3으로 따라 붙였다. 좌측 윙으로 나선 손흥민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몰아치던 후반 42분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리그 16호 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한 골 차이로 따라 붙였다. 이런 분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추가골을 넣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은 자신의 20번째 북런던 더비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리그 16호골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한 손흥민의 다음 도전은 어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술이 완전히 읽힌 토트넘 포스텍. 세트피스 수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더 크다. 결국 다시 한번 전반 상대의 맞춤 전술에 당했던 것이 컸던 경기. 뉴캐슬전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오히려 주도권을 내주고 역습을 노리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세트피스에서 2골만 내주면서 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증명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팀의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래도 우리 팀에 그것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만 고치면 이길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했을 것이다. 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많은 팀이다.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팀과 경기할 때마다 위험한 장면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다. 매번 상대에게 매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2. 충격. 지난 시즌 트래블 맨시티 FFP 115건 위반 혐의 최소 승점 삭감 최대 2부 강등까지 가능.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뒤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까지 들어올린 맨체스터 시티가 정작 자국 리그에서 이 불이익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생겼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 피터 오루크는 29일 이하 한국 시각 맨시티는 잉글랜드 풋볼리그 2, 4부 리그로 강등될 가능성은 낮지만 115건의 혐의로 인해 EFL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맨시티는 유럽 최고의 팀으로 군림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을 제치고 3연패를 달성했고 잉글랜드 FA컵에서는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고대하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했다. 올 시즌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팀으로 거듭났다. 맨시티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했고 대회에서 전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만수르 구단주의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가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작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2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맨시티는 2009에서 10시즌부터 2017에서 18시즌까지 9시즌 동안 총 115건의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정확하게 만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하고 난 뒤부터 혐의가 생겼다. 만수르 구단주는 그동안 맨시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 선수들을 영입했다. 호비뉴, 케빈 더 브라이너, 베르나르두 실바, 야야 투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FFP 룰은 유럽 축구 클럽들의 재정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칙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만큼만 투자하자는 이야기다. 클럽이 이적료나 연봉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클럽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맨시티는 무려 115건의 FFP 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가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맨시티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만약 맨시티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최소 승점 감점부터 시작, 우승 박탈에 이어 하부리그 강등까지 가능하다. 루크는 맨시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징계는 2부 리그 강등이다. 맨시티가 독립위원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맨시티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처벌이 내려져도 맞서 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 시즌 이미 에버튼, 노팅엄 포레스트가 PSR,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 위반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다. PSR은 프리미어리그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FFP 룰이다. PSR 규정은 FFP 룰과 다르게 3년 동안 1억 500만 파운드, 약 1817억 원, 위 손실만 넘지 않으면 된다. 맨시티의 경우에는 우에파에서 실시하는 FFP 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루크는 이 사건은 이미 너무 오래 지속됐고 해결이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다. 프리미어리그 리처드 마스터스 CEO는 청문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10월에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맨시티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버튼과 노팅엄이 재정 규정 위반으로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은 이후 많은 분노를 일으켰다. 맨시티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등은 클럽과 미래의 포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